나의 보험 상태를 체크해 공정한 평가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체크를 소개합니다.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암보험 등의 진단비 보험이나 건강보험, 어린이보험, 치아보험, 운전자 보험 등의 단일보험 상품도 최적의 조건을 찾아 가입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험 전문가들이 가입된 보험 전체를 정확히 분석해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5세대 실손보험 판매 시작됐습니다. 내 보험료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보장은 무엇이 달라지는지 마이보험체크에서 실손 점검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마이보험체크에 연락해 무료 상담 받으시고요. 합리적 보험 설계로 나와 가족을 위한 가장 특별한 선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이보험체크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보험 대리점 소속입니다. 홈페이지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으로 접속하시고 전화는 1800-7917입니다. 7월 27일 한겨레 뷰리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한겨레 정치부 하호영 기자입니다. 월요일에 함께하는 분이죠. 강소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소영입니다. 소개한 게 지금 몇 주 만이죠? 소개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예. 네, 죄송합니다. 또 일찍 뵈니까 좋네요. 예, 이게 참 휴가철이라 아마. 그러네요. 예. 오늘 휴가철이구나. 네, 휴가철이 막 시작. 이게 그 목동에서 여기 내비를 찍었을 때 네. 초록색인 경우가 잘 없거든요. 예. 새빨갛거든요, 원래. 네. 녹색인 거예요. 네. 이게 무슨 일이지? 내비를 잘못 찍었나? 휴가철이구나. 예. 예, 휴가철에 제 시간에 맞춰온 강소영 변호사. 오늘 뜨거운 평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한 인터뷰가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요. 김보미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예비경선 당대표 후보였죠. 네. 예, 후보였고 전 강진군 의원 예, 모셔서 이번 전당대회 후보로 뛴 경험하고요. 전대 전망까지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같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인사해 주시죠.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인사 언제 하지? 예. 제가 좀 숙달이 드는 듯 하다가 금요일까지는 좀 이렇게 진행이 좀 원활하시거든요. 그래서 월요일이 딱 되면 네. 또 다시 신문 기자로 돌아갑니다. 기만의 부재가 큽니다. 기만의 부재가 큽니다. 예. 기만이 여기 딱 앉아가지고 똑바로 하라고 계속 혼내하는데 그렇죠. 예, 말씀드린 대로 오늘 그 김보미 전 의원이라고 표현해도 네네. 될까요? 예, 전 의원 모셔서 지난 경험과 앞으로 전당대회 이야기 함께 나눠볼 텐데요. 아까 제가 제대로 소개를 못 해드려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간단하게 인사 좀 부탁드릴까요? 의원님, 저기 네. 카메라 보시고. 네, 알겠습니다. 네, 인사해 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기 전남 강진에서 저기 시골지가 저기 서울의 상경에서 고군분투했는데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계란으로 바위치기 그래도 자국은 남긴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네. 바로 인터뷰 몇 가지 좀 여쭤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이 면에서 주목을 받기도 했지만 청년 30대고요. 여성이고 지방 기초의회 출신, 그러니까 지방에서 올라왔다, 지역에서 올라왔다는 점에서도 그렇고 조직도 없었고요. 그렇죠? 조직도 특별히 저희가 전화 드렸을 때마다 늘 혼자 계셨고 예. 그 현역 의원 타이틀도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의원이고 실제로 국회의원들도 도전하기 쉽지 않은데 전직 의원으로 그리고 원외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당원이기도 하고요. 선거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을 법한 질문인데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 당대표가 되려고 나왔다라는 답도 하셨습니다. 네. 그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왜 나오셨었어요? 나온 이유가 당대표가 돼서 정말 민주당 바꾸려고 나왔죠. 예.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인드도 있었던 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사례를 제시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청년이라고 하면 당사자가 가장 잘 알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세대 교체는 지금 시대 정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지난 13년간 정치를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가만히 있어라, 가방 들어라 등등 여러 가지 그런 경험들을 다 해봤습니다. 네. 가만히도 있어보고 사정없이 두들겨 맞아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경험들을 했지만 그래도 지금 목소리 내지 않으면 안 된다. 제가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민주당이 다음에 당연히 총선도 승리하고 대선도 승리해야 된다라는 게 지론이고 저는 이게 목숨과 같다고 생각을 해요. 네. 우리의 모든 삶이 달려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 지금도 늦었다. 지금 목소리 내야 된다라고 해서 오죽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겠습니까? 선거 과정에서 제일 힘들었던 점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선거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은 일단 제가 소통이 잘 안 됐잖아요. 네. 전화기도 이제 굉장히 비난 폭탄 문자도 많이 받고 전화가 막 계속 오니까 아무도 쓸 수도 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어려움도 있었고 물론 이제 원웨이고 뭐 돈도 백도 조직도 없기 때문에 오롯이 혼자 이렇게 감당하다 보니까 이제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 이제 선배님 후배님이 좀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3인 캠프였거든요.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선거 사무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저희가 뭐 기간도 긴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오롯이 셋이서 정말 숙소도 다 뿔뿔이 흩어져서 돈 아끼느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그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그런 돈의 장벽이 가장 높지 않았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기타금도 그렇고요. 폭탄 문자 많이 받으셨다는데 언제 제일 많이 받으셨죠? 아, 이제 네. 그다 하시면서. 그 얘기는 하고 넘어가야죠. 미안해요. 네. 나도 그때 비판 좀 많이 했어. 예. 정말 질문 준비하세요. 네, 말씀 또 드리지만은 네. 제가 이게 그 저희 지금 그냥 디테일하게 송영길 솔직하게. 후보님 관련해서 네. 말씀드린 거잖아요. 네.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네. 그렇게 말을 해도 듣지를 않으시는 게 뭔지 아세요? 뭐 어떤 거? 정말 저의 본질 제가 발언한 거가 왜곡되는 게 너무 가슴 아프고 답답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13년간 겪어서 민주당을 개혁해야 하고 혁신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짧은 경선 기간에. 네. 저는 보여주고 있는 민낯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언제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을 어떻게 기준을 평가했습니까? 저는 그 기준을 평가한 거죠. 과정의 불공정을 평가한 것이고 지적한 것인데 무슨 그 사람을 평가하는 순간 그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사람을 놓고 평가해요. 그 과정을 제가 몇 번 지적하고 과정을 평가를 한 것이죠. 그 과정이 뭐냐면 당원 당규도 모르냐 뭐 바보 아니냐라고 하는데 당원 당규 물론 잘 알죠. 예의 조항 누가 모르겠습니까? 네. 근데 그 예의 조항이 똑같아야 동등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만약 나 이런 사람이야,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거 자체가 좀 잘못된 거라고 보는 거예요. 아, 나 이런 사람이야. 그게 잘못된 예, 것이죠. 그 과정을 어떻게 보셨어요, 네. 강세미 변호사님? 그러니까 저 충분히 이제 취지 제가 공감하는데 네. 이제 정무적으로 제가 만약에 김보미 캠프에 있었다면은 그 SNS 글을 그렇게 이제 만약에 초안을 가지고 오셨다. 미쳤어요. 저는 이랬을 거야. 떨어지는 소리 그러죠. 아니, 왜 그러냐면 근데 메시지 내는 건 선거 참 전략적으로 말이죠. 네, 근데 예. 메시지 내는 건 좋은데 뭐가 문제냐면은 박지원 위원장이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잘 상기해 보면 박지원 위원장뿐만이 아니라 6개월 룰에 걸려가지고 출마 못한 몇 분이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청년을 등하시한다 이렇게 함부로 가기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 이게 저는 걸렸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건 문제가 있었지만은 그때는 박지원 위원장이 출마하는 게 맞았다라고 사실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좋은데 송영길 후보가 그래서 못 나가야 된다. 이렇게 연결돼 버리면 그리고 이제 제가 제일 아쉬웠던 건 뭐냐면 가처분도 하겠다 내가 소송을 하겠다. 이제 여기서부터 아 이게 문제 제기를 넘어서 가지고 소송전을 당내에서 한다. 근데 또 실제로 하지는 또 못하셨잖아요 소송전을. 의미가 없어서요. 네, 그러니까 물론 네, 그런데 네. 그래서 그게 물론 화제를 일으키는 의도였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원하는 바를 이루지도 못하고 인상은 좋지 않아지고 그런 면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이번 기회로 네. 오히려 저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어떤 제가 측면에서 제 소신있게 감사한가요? 제 발언을 했고 네. 제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누구 간지러운데 긁어주러 대신 뭐 낙선시키러 막 싸우러 나온 거 아니잖아요. 제가 뭐 우쭈쭈 해준다 그래서 여기 표받으라고 아 감사합니다 하고 발언하는 그런 정차로 나온 게 아니고 그렇죠. 말씀하셨지만 박지원 비교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내가 될 수도 있고 너가 될 수도 있고 다른 분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잣대를 기준을 똑같이 해야 된다라는 것이 4년 전 사례를 든 것은 서류 접수를 아예 안 받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서류 접수도 받고 밤에 갑자기 회의도 열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 사례를 비교한 게 그러면 그때도 똑같은 그런 예외 조항을 적용해서 그냥 과정 절차를 열어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게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방점이 네. 찍혔어야 된다는 아, 거예요. 그렇지. 네, 그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방점인데 마치 왜 박지원, 송영길 비교해. 박지원이 아니어도 돼요. 다만 4년 전 사례가 박지원이었기 때문에 예조항 저도 알죠. 당헌당규 왜 자 모르겠어요. 좋습니다. 자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너무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깝고 근데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했냐 그 다음 질문인데 네. 이게 청년 세대를 표방하는 그룹들이 여럿이 네. 나왔습니다. 사실은 김영남 후보부터 시작해서 정민철 후보 나왔고 대표적으로 당 대표 후보로 네. 김보민 후보 나왔고요. 세대 교체까지 주장을 했죠. 이 청년 그룹들이요. 그런데 한꺼번에 묶여서 연대를 했으면 어땠을까? 예를 들면 메시지도 좀 조율되고 한꺼번에 같은 단일한 목소리를 냈다라고 하면 훨씬 더 파괴력이랄까요? 이게 파급력이 더 크지 않았을까? 각계약진하다 보니까 오히려 개별적으로 성과를 얻지 못했다. 각계격파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지적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이제 물론 후보로서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네. 있죠. 네. 근데 일단은
기간이 고작 어떻게 보면 거의 뭐 4일이었어요. 후원회 만들고 어떻게 보면 서류 검토하고 그 자체로도 만나기도 어려운데 물론 이제 저희 다 끝나고 다 같이 이제 드디어 후련하게 우리 다 같이 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면서 치맥하기로는 약속을 했거든요. 어느 분하고 같이 했습니까? 청년 후보님들. 청년 후보더라고요. 네. 저희 예. 모조리 다 탈락 낙선했잖아요. 네. 그 자리에서 정민철 네, 그 자리에서 예. 우리 이제 편안하게 치맥 먹자. 이제 그러면서 좀 이야기 좀 하자라고 했고 그 전에 이렇게 뭐 하지 않았냐라는 거는 물론 뼈 아프죠. 얼마나 그러고 연대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럴 기회가 있습니까? 저희 당의 룰을 보십시오. 예. 돈 1,000만 원이나 내고 그 1,000만 원 내기도 힘든데 그 시간이 뭐 얼마라고 했잖아요. 하루에 뭐 몇백만 원이고 그런데 어떻게 만나서 할 시간이 어떻게 그렇게 주어질 것이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가 그렇게 문자 폭격받고 파묘당하고 제 정책은 보지 않고 오직 제가 말한 거 그냥 하나 딱 해가지고 마치 송경길 박지원 막 이런 식으로 원래 그런 거예요 정치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강성 변호사가 지금 누가 어떤 정말- 분한테 아하. 같이 손잡고 사진 찍었다가 아하. 그분한테도 마이너스가 될 수 있고 저희 청년들의 삶을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 지역위원회가 또 있고 위원장도 계시잖아요. 정치하면 청년 입들막은 기본이에요. 입들막이 이 맞아요, 내부에서 맞아요. 자행되고 있어요. 얼마나 협박당하고 심지어 그러게요. 어떤 청년은 저를 저격하고 지적하기도 하죠. 그래서 개별적으로 연락도 와요. 미안하다고 어쩔 수 없었다. 다 소통하고 해요. 근데 드러낼 수가 없어요. 심지어 사실은 좋아요도 못 누릅니다. 말씀하셨던 것을 네. 지역에서부터 겪고 오셨잖아요. 그죠? 그게 중앙 정치로 오면서 그런 답답함들이 있었던 네. 거고요. 그죠? 지방 정부나 중앙에서 똑같아요. 축소판일 뿐이에요. 제가 이거 경험 안 해봤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도 이렇게 뭉치작 폭격 당해도 예. 저 차도 털려보고 수사도 받고 저 고소고발 엄청 많이 나가고 많이 겪어봤기 강진군 때문에 의장 하실 때 네. 말씀이시죠? 그 예. 13년 정치하면서 그 소위 이제 그 기득권 정치에 줄 서지 않는다는 거는 아주 험난한 돌부리를 걷는 것 같기 때문에 경험을 해봤어요. 그 저는 이번 사건에서도 저는 제가 발언한 거에 대해서 요지가 자꾸 왜곡되고 그래서 그러지 지금도 변함없이 전 똑같이 주장할 수 있고 페이스북 글 똑같이 올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로 오히려 아니 제가 이거 할 말하러 나왔지 뭐 누구 간지러운데 긁어주러 나왔냐고요. 아니, 뭐 이게 맞아요? 아니. 이렇게 저는 불공정을 제가 과정을 지적을 하는 네, 건데. 좋습니다. 네. 강수영 변호사 뭐 네. 지금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 그게 이 아니라 과정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 사람을 네. 평가하거나 사람이 아닙니다. 그거 알고 기준, 있어요. 기준을 그런데 평가했습니다. 우리가 메시지를 낼 때는 정무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이게 어떻게 읽히느냐를 더 고민해야 돼요. 내 순수한 의도보다 내 의도가 왜곡되지는 않을지 폭발력을 가지는 워딩들이 들어가 있으면 이게 사실 우리가 좋은 메시지를 내더라도 관심을 못 받으면 또 의미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어느 지점에서 계속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관심도도 있어야 되고 내 진위도 담겨야 되다 보니까 그 어딘가에서 포지션을 잡은 것 같긴 하지만 근데 그렇게 올렸을 때는 나의 진위보다는 폭발력에 더 불이 더 붙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 있으면 고민을 좀 더 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정도의 이야기예요. 제가 진위를 모르는 게 그럼 아니에요. 문자 좀 보내주시고 하십시오. 많이 좀 진로 편달 해주셔야죠. 좀 시골지가 올라와서 이렇게 얻어 터지고 있는데요. 저도 뭐 터지는 입장에서 저는 뭐 서로 간에 네. 영남 시골지, 네. 전남 시골지, 호남 시골지 아주 저는 보기 좋습니다. 예, 두 분이 보기 좋고요. 자, 말씀해주신 김에 하나만 더 네. 말씀드릴게요. 언론 인터뷰하다 보면 친낙계냐는 그 질문이 계속 나왔어요. 그죠? 네. 그거는 해소가 좀 됐나요? 이게 제가 이렇게 진위 여부를 말씀하시니까 이런데 네. 많이 이렇게 불러주셔서 나가서 이렇게 해소하면 네. 좋은데 또 그럴 기회도 많이 주어지지 않았고 일단은 고작 4일이에요. 그 4일 동안 후원회 하면 거의 하루밖에 안 됩니다. 예.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당원들을 만나서 제가 이걸 해소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느냐. 본인한테는 4일 천하였군요. 그죠. 아니 근데 후원회 만든 기간까지 빼면 거의 하루밖에 안 돼요. 하루. 예. 후원회도 열었는데 하루밖에 안 되고 이거 자체가 이제 얼마나 저는 이 송영길 후보님과 이런 것들도 토론도 없잖아요. 어떻게 그러니까 보면 본인이 오해를 네. 해소할 수 있는 오해를 시간도 해소할 없었다는 수 있는 거죠? 시간이나 네. 상대방과 소통하고 토론할 시간이나 이런 검증할 기회가 아무런 주어지지 않고 오직 1,000만 원 내고 동영상 촬영에 한 번. 그 살벌한 동영상 촬영에 옆에 대화도 못해 사진 찍히면 또 그럴까봐. 그 살벌한 동영상 촬영에 한 번 고작 했는데 얼마나 소통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는가. 이거 당연히 책임져야 될 문제 아니에요? SNS를 네. 좀 더 잘 팔로우 엄청 늘으셨더만요. 그래서 나는 SNS밖에 없어요.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그러니까 그게 그렇다고 요새 돈이 팔로우가 있어서 크니까. 문자를 보낼 수 있습니까? 문자 보내는데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자, 좋습니다. 이제 경선은 끝났고요. 네. 아, 네. 저기 이낙연 그 말씀 하셔야죠. 예. 이제 제가 그 너무 황당한 게 제가 지금 13년간 이렇게 정치를 하고 있으면서 당 대표가 수도 없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너무나 잘 그렇죠. 아시다시피. 그럼 그 당 대표와 사진 찍지 않은 건 없고요. 근데 유일하게 이낙연 전 대표님과 사진 찍힌 거는 지사 시절 사진이에요.
십몇 년 전 사진인데 제가 여성 기업인으로 활동을 하면서 당신은 정치인이면서도 기업인이었고 네, 여성 기업인으로 여성 벤처협회 활동을 하면서 막내가 의자 나르고 맨날 사진 찍고 집 나르고 고생하면 상을 줘요. 격려상 주잖아요. 그 격려상 받으면서 지사님 옆에서 다양한 분들과 같이 사진 찍힌 거 가지고 이낙연계다 라고 말하니까 얼마나 황당해요. 그 당시에 포상 한번 받은 적 없고요. 중요한 건 제가 너무 가슴 아픈 건 제가 많은 분들을 존경하지만 존경하지 않은 분 중에 한 분이세요. 왜냐면 제가 이낙연 당대표 시절에 제명을 당했어요. 소명 기회도 없이 그냥 뭐 아무런 증거도 없이 그냥 잘렸습니다. 정치생명 짓밟혔습니다. 민생당 후보 찍었다고 그렇게 뭐 제명이 그러지도 않았다니까요. 증거도 없는데. 알려진 게 네. 그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양한 후보들이 있으면 다 검증받고 다 똑같이 이렇게 제명 당하면 모르지만 이렇게 선별돼 가지고 제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억울했죠.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이렇게 제 입장에서 청춘을 다 바쳐 헌신하고 이렇게 소위 이렇게 죽자사자 고생했는데 고작 이렇게 헌신작 된 거예요. 버려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 제명되면 정치 생명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정치 생명 끝나게 하셨던 분이 이낙연 당대표 시절인데 어떻게 친낙계냐? 어떻게 친낙계가 될 수 있어요? 너무 화가 나요. 내가 그거 답하는 것도 솔직히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억울하죠. 알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 제명이 되고 이재명 당대표 시절 복당이 됐습니다. 많이 사실 이 억울하네. 사연을 다 듣기로 하면 길죠. 네, 길죠. 그래서 한겨레에서도 아마 아주 이례적으로 군의원 시절에 한 면 털어서 저희가 인터뷰한 적도 있고. 맞아요. 그런 적이 있죠. 한겨레에서 제가 그렇게 어려울 때 얻어 터질 때 실어주셔서 국민들이 바로 벌써 4년 전입니다.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살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나의 보험 상태를 체크해 공정한 평가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를 소개합니다.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암보험 등의 진단비 보험이나 건강보험, 어린이보험, 치아보험, 운전자 보험 등의 단일보험 상품도 최적의 조건을 찾아 가입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험 전문가들이 가입된 보험 전체를 정확히 분석해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5세대 실손보험 판매 시작됐습니다. 내 보험료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보장은 무엇이 달라지는지 마이보험 체크에서 실손 점검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마이보험 체크에 연락해 무료 상담 받으시고요. 합리적 보험 설계로 나와 가족을 위한 가장 특별한 선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보험 대리점 소속입니다. 홈페이지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으로 접속하시고 전화는 1800-7917입니다.